자, 이번 시간 이제 여러분들 전 시간까지 그 회계 원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들 이제 볼 차례죠. 예, 여러분들 현재가치와 관련된 사항들. 이거 현재가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뭐 내용들 중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가치와 관련된 사항들은 그 자산뿐만 아니라 뭐 부채 또는 자본 거기서도 이제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현재가치에 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 이해를 하고 계시면 회계학을 할 때 보다 좀 접근하는데 조금 용이하시리라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그 현재가치라는 게 어떤 거냐,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A라는 기업과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A는 지금 현재 1,000원짜리를 이렇게 들고 있고, B는 이 10년 뒤에 1,000원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기업을 이제 평가를 할 때 둘 다 이제 뭐냐면 A는 지금 1,000원이 있는 상태고 B는 10년 뒤에 이제 10년 뒤에 1,000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기업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A는 지금 1,000원을 들고 있어요. B는 뭐냐면 10년 뒤에 1,000원이 생겨요. 그럼 이 두 가지 기업을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10년 뒤에 1,000원을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얼마이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해 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판단할 때 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냐 이걸 판단할 때 우리가 얼마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게 10년 뒤에 1,000원이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을 때 10년 뒤에 1,000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900원을 은행에다 입금을 시켜 놓으면 그게 10년 뒤가 되면 1,000원이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900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10년 뒤에 1,000원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는 9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자율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어떤 그 900원의 돈을 지금 은행에다 입금을 시켜 놓으면 그게 10년 뒤에는 1,000원이 된다. 그럼 결국 지금 얘는 900원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9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와 B를 비교할 때 A는 지금 현재 1,000원을 들고 있는 거고 B는 지금 현재 900원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건 이 현금의 흐름이 기업마다 다르게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은 지금 현재 현금을 받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뭐 1년 뒤에 현금을 받거나 또는 2년 뒤에 현금을 받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자율의 요소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러면 미래가치라는 게 있는데, 미래가치는 지금 내가 100원을 넣어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년 동안 100원을 예치를 시켜요. 그리고 이자는 1년에 10%가 붙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100원이 이제 1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원금 100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10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100원은 1년 뒤가 되면 11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한 1년 뒤에 이 110원, 이게 100원에 대한 10%의 이자일 때 1년 뒤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다시 한번 또 1년을 은행에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11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1년 동안 또 은행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100원과 그 다음에 10원만큼 이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원에 대해서
10원과 1원만큼의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121원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100원을 2년 동안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결국 그 100원짜리는 얼마가 되냐면 121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100원에 대한 2년 뒤의 미래 가치가 12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가려면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려면 마찬가지 1.1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자. 그리고 그 이자에 이자가 이렇게 붙는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걸 이제 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같이 집어넣었을 때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죠. 결국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자 요소를 반영을 해가지고 미래 시점의 가치를 이제 봤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거 또는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가 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10원, 1년 뒤에 110원은 지금 100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110원을 100원으로 만들려면 어떤 계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걸 곱해주면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주면 100원이 되겠죠. 예, 그럼 결국 얘는 이거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그러면 보니까 110원을 이렇게 하면 1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121원을 이렇게 하면 1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121원은 2년 뒤에 121원을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100원이 된다는 얘기고, 1년 뒤에 110원은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1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약 0.8264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 0.909 이 정도가 나와요. 자, 저걸 이제 뭐라면 계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1기간 10% 단일금액 현가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2기간 10% 단일금액 현가계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1의 자승 이걸로 이제 뭐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이 계수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계수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이 기업이 기업에 발생되는 어떤 현금 흐름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판단해 볼 때 이 계수값을 이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1년 뒤에 110원을 받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121원을 받는 그러한 현금 흐름을 가진 어떤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얼마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뒤에는 110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 그 다음에 2년 뒤에 121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 그 두 개를 계산해서 요거는 이제 합계를 내면 그 금액이 이제 지금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똑같이 10%다. 1년에 대한 이자율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약 0.909. 단수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곱하면 그 금액이 약 1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200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총.
실제로 받는 건 실제로 받는 금액이 231원이에요. 그죠? 근데 걔를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200원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얘는 200원을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2년 동안 받게 되면 총 231원을 받겠다. 참, 요 두 개의 차이. 이 31원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게 이제 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200원을 받지 못하고 그거를 1년 뒤, 2년 뒤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이자라는 걸 합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이자가 뭐냐면 31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과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와 따져보면 그 차이 금액이 항상 이자가 되는 거고 이자에 대한 요소들이 이제 이 현재 가치에는 항상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대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자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도 있어요. 자산은 뭐냐? 채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채권과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걔는 얼마짜리 채권을 두고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부채 쪽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채 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지금 200원을 빌렸어요. 나중에 돈을 어떻게 주기로 했냐? 110원, 121원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가 지금 현재는 200원 들고 있는 거고 나중에 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231원을 총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는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가치에 대한 회계 처리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처리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일 때 이제 한번 보자고요. 물건을 여기서 팔았는데 1월 1일 날 이렇게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110원 받기로 했고 2년 뒤에 121원을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얼마짜리를 판 거냐? 지금 저 때는 200원짜리를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계 처리한 걸 할 때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자, 얘는 얼마짜리를 판 거냐면 200원짜리를 판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출은 2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가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냐면 231원이죠. 그래서 채권이 231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럼 채권 금액하고 실제로 매출액과는 좀 다르죠. 그럼 그 차이를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이자로 받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31원. 근데 그 이자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건을 여기서 200원짜리를 팔았는데 돈을 나중에 준대요, 얘가. 그래서 지금 돈을 어떻게 줄래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주겠대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달라 얘기를 하고 물건을 판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팔고 걔가 나가다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그냥 내가 돈 줄게. 그러면 물건 판 사람은 2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파는 시점에는 이자라는 수익이 아직은 발생되진 않아요. 얘가.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이자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거니까 이자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자 수익 이렇게 써버리면 그게 이미 이자로서 어떤 수익으로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쓰냐? 이러한 계정을 써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다 이런 계정을 쓰는데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뭐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자로 대체가 될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자가 아니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걔네들이 이자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자로 바뀌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얘는 처음에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0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200원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200원에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는 200원인데 여기는 X축, Y축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0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1년이 지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돼. 지금 이자율은 10%래요. 그러면 20원을 추가로 받아야 되겠죠. 걔는 1년 뒤가 되면 220원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1년 뒤에 걔가 나한테 얼마를 주냐? 110원을 줘요. 110원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210원 중에서 110원을 받았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여기 11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년 뒤에 걔한테서 110원을 받고 나면 나는 얼마를 이제 추가로 받으면 되냐면 110원만 더 받으면 돼요. 자, 근데 또 이제 이걸 못 받고 1년이 지나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110원에 대한 이자는 11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합하면 총 얼마를 받으면 되냐? 121원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가 나한테 얼마를 주냐? 121원을 주죠. 그러면 나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원짜리가 이렇게 이자를, 110원, 121원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까지 다 이제 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여기 110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회계처리를 잠깐 해보면 처음에 물건을 파는 시점, 즉 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자, 1월 1일 날은 물건을 얼마에 파냐? 200원짜리를 팔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채권을 231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난다. 여기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30일이 되면 자, 1년 동안에 이제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얼마냐면 20원만큼. 그렇죠? 자, 그리고 그 20원은 뭐냐면 요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이제 이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나 받냐면 현금을 110원을 받죠. 자, 그러면서 이제 채권이 이제 없어져요. 110원. 자, 여기까지 이제 해놓으면 결국 채권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채권은 지금 자산에서 231원 중에서 110원을 빼고 난 금액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금액, 그 중에서 이제 110원을 빼면 231원에서 11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21원이 이렇게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채권은 121원이 남아있는 걸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표시할 때, 재무상태표에 이제 채권을 표시할 때,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 있죠? 이 채권은 자산이에요. 매출은 수익이고요.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계정이냐?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그래요. 자산의 차감 계정은 표시를 할 때 자산에서 빼는 방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200원. 그래서 1월 1일 시점에는 채권을 200원 받을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1년 뒤에 거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고 나면 여기서 보면 채권이 110원 빠져나갔죠. 그러면 채권 231원에서 110원을 빼고 나면 121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얼마가 남아있는지 볼까요? 31원에서 20원만큼 없어졌으니까 11원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채권 금액이 여기서 얘를 빼고 나면 11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1차년도 말에 110원으로 기록되고 있는 채권 금액의 표시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10원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그래서 한번 돈을 받고 나면 저렇게 110원을 이렇게 장부에다가 12월 31일 장부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회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결국 이자로 다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자 계산을 처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쌓아놨다가 이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자로 이제 수익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그 손익계산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이자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20원만큼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요 금액 중에서 일부는 이자로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여기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 뒤에는 요만큼이 남는다.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이자 31원 다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원금 200원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현재 가치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은 언제나 그 현재 가치에 대한 금액을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 저걸 봤는데 여기 이제 2년에 걸친 이런 현금 흐름이죠. 자, 그러면 1년 뒤에 얘가 100원을 받기로 했고 2년 뒤에 100원을 받기로 했어요. 이자율은 똑같이 10%다. 현재. 자,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받게 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현가 요소라는 거 이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가 요소를 제시를 해주는데 첫 번째, 1기간에 대한 효과요소 0.909. 그 다음에 2기간 0.8264.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대해서 1기간에 대한 현재 가치와 여기에 대해서 2기간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을 합계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금액은 100원에 대해서는 0.909. 그 다음에 100원에 대해서 0.8264.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겠네요. 100원을 빼면.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 약 이 정도가 돼요. 1.7355. 이거를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는 단일 금액, 하나의 금액에 대한 현가계수의 합계예요. 기간에 대한 합계. 그러면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를 적용하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다.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가 나왔어요. 1기간에 대한 연금의 현가계수는 똑같아요. 얘는 어차피 기간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근데 2기간에 대한 연금 현가계수는 이 두 개 합이 이제 2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찾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를 이용할 때는 같은 금액이 매기 똑같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같은 금액이 반복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가 자료가 제시가 되면 그걸로 현재 가치 금액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현재 가치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뭐 1기간, 2기간에 대한 그 내용들,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시면 현재 가치 회계 처리에 대한 사항들 나오죠. 거기서 예제 10번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서 2001년도 1월 1일 갑회사가 의뢰사에 토지를 판매하면서 3년 후에 이렇게 이제 받기로 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그 현재 가치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3년 뒤에 3만 원 받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2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얼마짜리냐면 22,540원짜리다. 그거를 뭘로 현재 가치 계수값을 이용해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 이렇게 받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3년) 뒤에 이렇게 받기로 하고 물건을 팔았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물건 가격이 얼마냐? 3년 뒤에 이렇게 받기로 한 거니까 만약에 지금 현금으로 얘가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현재 가치 계수값인 이걸 이제 곱하게 되면 결국 그 값이 얼마 되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이 금액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가격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의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금으로 주지 못하니까 저거를 채권으로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물건 판 사람은. 그러면 이걸 이제 들고 있다가 처음에 22,540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 거기에 이자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때도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또 이제 1년이 지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금액에다가 또 이자를 또 이제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도 또 못 받죠. 이렇게 3년이 지나면 결국 그 돈이 3만 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 밑에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삼각표라는 게 나오죠. 삼각표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이자가 2,254원이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다가 10% 이자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장부가액이 24,794원. 즉 이 금액이 4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을 못 받고 또 1년이 지나요. 그러면 요만큼 또 이제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7273이 돼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자가 붙으면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걔가 나한테 3만 원을 주고 나면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해서 3만 원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밑에 그림이. 이제 그게 그 증가된 금액만큼이 뭐냐면 이자다 이렇게 일하는 거고 이자만큼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3만 원이 돼서 그 3만 원을 받고 나면 끝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회계처리를 잠깐 보세요. 회계처리에서 장기 미수금이 일단 3만 원,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은 3만 원인데 토지는 2만 원짜리 팔았죠. 그래서 2만 원짜리가 이제 토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은 자산이죠.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자,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면 누구? 3만 원에 대한 차감 계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물건을 딱 파는 시점에 표시가 어떻게 되냐? 재무제표에는 미수금이 3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7,460원. 이걸 빼면 54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파는 시점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이 처분이익은 뭐냐면 이거를 그 토지를 2만 원짜리를
이걸로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처분이익인 2,54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얘네들을.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들을 쭉 이제 써놨어요. 이자가 증가하면서 점점 채권 금액이 점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결국 채권 금액은 나중에 3만 원이 되고 그 돈을 받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된다. 자, 두 번째 11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현금을 중간중간에 받을 때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24,868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1년이 지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2,486원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3년 동안에 매년 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만 원만큼 내가 받을 금액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고 나면 17,354원을 내가 이제 1년 뒤에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걸 못 받고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가 붙은 금액에서 또 만 원을 받게 되면 금액이 또 떨어지게 되겠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만 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 이자와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첫 번째는 이자 2,486원, 그 다음에 원금 그 나머지 금액이 원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받고 하게 되면 맨 나중에 만 원을 받고 나면 그게 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보세요. 12번은 여러분들 아직 보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사항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채권, 사채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채권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쭉 가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 부채 쪽으로 한번 보세요. 부채 쪽에서 맨 뒤에 오전에 사채가 있어요. 사채. 이 사채가 어떤 거냐면 그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돈을 받는 거고 이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냐? 걔한테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돈을 빌리고 싶은데 3년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자율이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10% 이자를 받을 수 있대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얼마를 빌리고 싶냐? 한 10만 원 정도를 빌리고 싶어요. 차입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이제 쓰고 싶어요. 그러면 3년 뒤에 이제 10만 원을 걔한테 갚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뭐냐? 3년 동안에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자가 10%니까 얘는 만 원씩, 1년에 만 원씩 이자를 걔한테 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 지금 10만 원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근데 얘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1년 동안에 이자를 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밖에 못 준대요. 자, 8,000원씩 밖에 못 준대요, 이자를. 자, 그렇게 되면 돈을 10만 원을 누가 꿔주겠냐 이거죠. 안 꿔주죠, 당연히. 시장에다 넣으면 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얘한테 주면은 8,000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꿔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입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자를 그 기간 동안에 다 못 주니까 1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다 꾸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뭐 98,000원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돈을 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98,000원에 돈을 꿔가지고 나중에는 원금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이 금액은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못 줬던 이자 있죠?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원금에다 가산해서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금액이 딱 98,000원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좀 더 나오겠죠. 뭐 94,000원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 줬던 이자를 다 포함해서 나중에 10만 원 줄게. 이렇게 되면 차입자는 돈을 꿀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만 원을 다 꿔주지 않지만
10만 원을 다 꿔주지 않고 94,000원 꿔주면 나중에 원금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뭐냐면 중간에 이자를 다 못 받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얘하고 얼추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비슷해지는 시점에서 얘가 이제 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가 이자를 다 못 주니까 원금을 다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돼서 발행이 된다. 발행이 된다는 의미는 돈을 꾼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돈을 뭐 받거나 돈을 지급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 현금 수령액 그런 것들을 발행가액이라고 얘기해요. 발행가액.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일 때 10만 원을 다 못 꾸니까 얼마를 과연 꾸면은 적당하게 꿔주겠느냐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부채 쪽에서 첫 번째 예제 8번에 액면가액 100만원짜리 그 다음에 만기 3년 그 다음에 액면이자를 8% 자 이걸로 해서 돈을 꾸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과연 얼마를 꿀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시장이자율이 이런 경우 그러면 물음 1번에 시장이자율이 10%인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이자를 여기서 말하는 액면가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만기 3년 액면이자를 8% 얘기겠죠. 그게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즉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나는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액면이자율 액면가액이에요. 그러면 액면이자가 8%라는 얘기는 100만 원에 대해서 8%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기 3년이 되면 100만 원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얼마를 꿀 수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을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치를 구할 때 8만 원의 금액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8만 원에 대해서 3번 반복이 되니까 3기간.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자율이 10%예요. 10%. 연금에 대한 평가계수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이죠. 그 다음에 얘 100만원. 이건 3년 뒤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의 현금을 의미해요. 그래서 3기간 10%. 단일금액 현가계수. 이걸 이제 적용해서 현재가치를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은 금액이 얼마냐? 950244가 나온다. 이 950244가 뭐냐면 얘가 꿀 수 있는 돈이에요. 언제? 여기서. 그럼 얘는 950244를 꿔가지고 매년 8만원씩 8만원씩 이자 주면서 맨 마지막에는 100만원의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자율이 10%니까 지금 얘는 액면가액 1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8만원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꿀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 이 금액과 그 다음에 얘한테 주는 금액, 얘가 이제 지급액이죠. 그 다음에 얘는 수령액이에요. 받은 거죠. 꾼 금액. 그래서 지급액과 수령액과 차이는 뭐냐? 결국 다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채라는 걸 발행할 때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보다 더 적은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액면가액, 즉 내가 꾸고자 하는 금액을 다 못 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금액을 얹혀가지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할인 발행의 경우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보면 시장이자율이 6%일 때, 그 다음에 8%일 때인데, 자, 6%일 때를 한번 볼까요? 6%? 6%는 뭐냐면 지금 얘는 액면이자를 8%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 만약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이 6%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액면가액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자를 더 주니까. 그래서
얘는 8만원, 8만원, 8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이, 아까는 10%였죠. 아까는, 10%인데, 지금은 6%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6% 이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얘는 액면가액 100만원에 대해서 8만원씩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8%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기서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53440. 그 얘기는 뭐냐면 원금 나중에 100만원 갚죠. 근데 돈은 1053440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자를 그 기간 동안에 더 주니까. 그래서 이자를 더 주게 되니까 이 원금 처음에 꾼 돈 있죠? 요 금액에서 이자를 조금씩 더 주면서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금 100만원만 이렇게 주고 나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할증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 그래서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꾸는 돈이 액면가액이 요거 100만원인데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돈을 꿀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반대 경우라면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돈을 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할증 발행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하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음 3번에 보면 발행 시에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도 8%고 나도 8% 이자를 줘요. 그러면 100만 원을 그대로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매액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를 주면 나중에 100만 원 그냥 그대로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액면 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면 발행은 액면가인 만큼 돈을 꾼다 이런 의미예요. 네. 이게 사채에서 우리가 보는 사항들이에요. 현재 가치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사항 뒤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 감가상각은 뒤에 유용자산과 가치 이렇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